후보자님, 네, 먼저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문회라는 게 본인의 의혹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소명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법무부까지 갔었는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후보자님이 아직도 사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릴 테니까 사인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면은 저희가 할 의도가 없는 걸로 알 텐데 이게 후보 및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출입국 기록인데 사인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죠.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고 특히 첫 번째 그 형사처벌 받으셨을 때 영수증을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증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급이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자료 동의하겠냐고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히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물어서 하는데 과거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네, 정호원 거기까지만 등이 듣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보시고요. 기준에 썼던 법규와 규정에 출입국 따라서 하고 있기 기록이니까 때문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네. 하시고 말면은 본인 그래서 자유입니다. 아까 그리고 두 그렇게 번째 무자료 질문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영수증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하겠지 않은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그러나 영수증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는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본인이 쓰신 건데 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제가 PPT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후보자는 정치 자금을 들고 온 기업 관계자, 당시 구조조정본부장과 영수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후보자가 구조조정본부장한테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룹에서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낮춰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하겠다는 대답까지 들으셨는데 그 후보자님 이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증입니다.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보겠어요.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하시고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님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했는데 정치 검찰 표적 수사에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치 검찰 표적 수사 맞습니까? 짧게 네, 대답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PPT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다음 PPT. 다음입니다. 근데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본인이 이메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는 홍여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은 그때는 너한테서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노골적인 발언 메일까지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억울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설명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앞을 혹시 PPT를 앞으로 해주시면 1차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부탁드려도 말씀을 될까요? 해주십시오. 네, 말씀을 하십시오. 1차 정치자금에 아까 네.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닫혀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고 중략을 하시고 판결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 뒤에 제가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전달했다는 부분은 빠져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근데 그 부분이 포함돼도 네. 마찬가지인 게요. 마찬가지는 왜냐면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몰랐다는데 영수증 발행은 안 해주십니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영수증 몰랐다고 발행에 하지 대해서 않았습니다. 이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고 저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 그것을 거고요.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이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시면 두 번째 네네.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정확하게 저것이 검찰이 어떻게 공소장을 잘못 쓰는가에 대한 드러나는 것인데요. 판결문입니다. 공소장 네, 아닙니다. 그 판결문의 공소장을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메일, 취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확한 워딩이 틀려졌습니다. 저것은 혹시 검찰에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이메일 기록을 요청하시면 저런 워딩이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워딩을 저도 사용한 바가 없고 당시 상대방도 사용한 것이 없고 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 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의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네. 판결이 났던 알겠습니다. 이유입니다. 후보자님이 지금 판결문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판결문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검찰의 주장이 실렸다고 그래도 판결문을 할 때는 법원에서 검찰의 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그리고 다시 또 하나는 또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주진우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배우자가 처갓집에서 2억 받았다는데 매년 나눠서 받아서 생활비로 쓴 것입니까? 뭐 그럴 겁니다. 그때 받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자면요. 아까 안대희 그 전 국무총리 될 뻔하셨는데 과다 수입료 문제로 낙마하셨고 현금이 집에 많으셔서 그런 이유로 낙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6억 원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이 그냥 6억 원 받았으니까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공직자 윤리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좀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좀 자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의금, 축의금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일어나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평균 1억 5천 전후의 액수를 제가 세비의 수입으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아예 그런 것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